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영하나입니다.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 연애운 총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내가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멋진 연애를 위해서. 자,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해 연애 꼭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연애 꼭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고요. 5초 드릴게요. 네, 우리 1번 분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새해에 엄청 매력을 발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내 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던가. 왜 매력이 약간 나의 그 편안함과 경제적인 안정에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화장법을 개발하셨다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해 엄청난 매력을 발산하게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섬세하면서 감성적이면서 요즘 여성분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트렌드로 가실 것 같고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여성적인 매력, 네, 이런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보는 연애 운이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흐름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매력을 막 발산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 만나게 될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외모만 화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반기로 갈수록요. 중반기면은 한 여름 정도 되겠네요. 그쯤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일이 바쁘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내가 연애에 무관심해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언제 연애는 좋다? 상반기, 중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름 전까지 우리 승부를 좀 내봅시다. 이렇게 매력을 발산을 해야죠. 자, 연애의 흐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연애가 진행이 될까라고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왠지 외모가 조금 출중하신 분을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스타일리시하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이렇게 조금 이 사람의 장점은 외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우리가 막 다가가기 어렵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분들께서는요, 굉장히 편안한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꾸자꾸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력을 발산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더더욱 나의 매력을 내뿜으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를 편안하게 느껴서 서로 매력을 어필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두 분이 이렇게 매력을 막 발산을 하는데 하지만 처음부터 나의 속마음을 두 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도 나만큼 매력적인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분 다 가면을 벗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필요한 건 뭐다?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자꾸 상대방이 생각나고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고 어필하고 이럴 수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내가 무관심한 척할 수도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서로 괜히 무관심한 척 가면을 벗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뭐다? 조금 소통이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로 보면은요,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중에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가는 뭐 헬스장이라던가 뭐 필라테스라던가 운동하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무언가 배우는 학원, 이런 데서 나의 매력이 발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행지라던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던 와중에, 지금 보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나의 발전, 나의 매력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뭔가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단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나의 일을 열심히 충실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취미생활 하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머리를 식히러 떠난 여행지 라던가, 아니면 내가 취미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하면은 뭐 캠핑 가서 만난다던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연애를 하다 보면은 뭔가 내 삶이 뭔가 방해를 당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과는 여러분들 소통이 굉장히 잘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관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겠네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상사가 소개해 준 사람, 뭐 선배가 소개해 준 사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개개인별로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모카드 나왔죠. 그래서 꿈꿔왔던 사람이기는 한데,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활동, 무언가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실 수 있는 흐름이 2021년도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만의 틀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도 상대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상대가 다가와 내가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의 생각을 조금 깨트려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무관심도 그런 걸 수 있어요. 상대가 먼저 가면을 안 벗네? 그럼 나도 안 벗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움직여야 상대방 분들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괜찮은데 왜 나한테 잘 안 다가오지? 왜 가면을 안 벗는 거지? 왜 진심을 안 보이지? 그럼 아닌가 보다. 그럼 나도 그냥 내일 할래.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 만났지만 이걸 현실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상대방과 욕망적인 관계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매력적이지만 상대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진도를 빨리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 관계가 조금 몸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과 소통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뭐 우리가 연애를 해야지 한 번 만나고 이제 금방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너무나 매력적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 빠지게 되면은 나만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발전이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조금 잰다던가 남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 사람만의 장점이라던가 이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내면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해서 상대에 대해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매력을 발산하신다고 하면은 두 분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틀은 좀 깨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연애 방식 잠깐은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매력에 너무 현혹이 되셔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가신다던가 하는 건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드릴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도 나도 서로서로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만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의 장점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서로 가면을 끝까지 벗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오는 무관심이거든요. 이러한 고비만 조금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방을 내가 1순위로 둔다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장 안에 가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그냥 약간 쾌락을 위한 관계만을 맺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셔서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진심도 오픈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권태기나 무관심 이런 건 금방 지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는 어떻다? 외적으로도 출중한 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꿈에 그렸던 이상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새해에 멋진 인연 만나셔가지고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원하는 주제 적어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원하는 상대를 만나실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대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상대방 분들이 할 일이 많아서인지 마음 100을 가져오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를 떠본다 라고 생각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흐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을 조금 추억을 하게 되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럴 때 계속 앉아 있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연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누군가를 만났었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추억을 계속 껴안고 회상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오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과 로맨스를 보면 이분들은 여러분들께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이분들이 움직여서 여러분들께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긴가민가 한 거죠. 저 사람 마음이 진심일까? 진짜 나한테 마음을 다 가져온 걸까? 뭐야? 하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연락 온 게 나를 떠보려는 건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이 어쨌든 나한테 왔다는 건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온 거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보여주셔야지. 상대방을 의심해서 이렇게 가면을 벗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여기서 왔다가 갈 수도 있죠. 이분은 준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말한테 물을 먹이고 여러분들께 달려올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감정이 철철철 넘치지는 않아요. 감정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누구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은 그 감정에 다시 차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졌던 사이가 다시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상대방은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짓을 하고 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자기 일에 충실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거예요. 너무 바빴고, 그리고 누군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안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능력을 조금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누군가 인연이 있던 사람, 뭔가 잠깐 끊어졌던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은 없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께 다가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났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 나름대로 잘 만들어 가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안정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2021년도 연애 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사람과 여러분은 조금 힘싸움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라던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생겼지만 여러분들은 꽤나 여유로운 삶이었던 거죠. 그래, 네가 언젠가 오겠지 라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사람, 내가 다시 오면 잡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께 다가오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상황이 안정되어야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죠. 예.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그러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잘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의 애정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사람 내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충실했고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내온 사이로 보여지고,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상 이렇게 잔잔한 나의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는 거죠.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졌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두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가면도 반밖에 벗지 않는 거고, 정말 저 사람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저 사람 이렇게 나한테 떠보는 것 같은데 삼가놨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걱정은 여러분들 조금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 더 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추억을 회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온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이 사람은 아마 일하냐고 바빴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한테 소홀했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은요, 조금 환경이 나아졌어요. 나아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마음과 여유가 좀 더 생겼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바는 과거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추억을 껴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랑 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삶을 지켜나가면서 이 삶에 이 사람이 새롭게 들어온 거라고 보세요. 이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은 변화된 사람이고, 이 사람과 새롭게 감정을 채워나가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조금 정리하고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여러분들도 감정을 새롭게 채워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분들과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 사람이 연락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어지고 시간이 좀 됐다라고 하면은 헤어졌던 원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파악이 다 되셨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뒤에는 막 칼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되게 평화롭게 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시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두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볶았어요. 달달달 볶고 바빠도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해서 만약에 끝난 사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빴구나. 네,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싸움하지 않더라도 좋게 좋게 얘기하는 법이 있고, 우리 둘이 조금 성향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지혜도 같이 가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 사람이 넘치는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끊어졌던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은 차츰차츰 식어가잖아요.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과의 연애는 뭐다? 여행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지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랑 같이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너무나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왜 온 거지? 라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이 사람을 받아주시는 게 좋다. 지혜롭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1년이잖아요. 신축년인데 이때는 조금 해결이 안 됐던 일들, 네, 요런 게 조금 해결이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헤어졌던 분들이라던가 그 운때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끊어진 사이가 다시 평화로운 축복의 사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우리가 과거에 좀 아팠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다 극복하셔가지고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본 2021년 여러분들의 연애 운이었어요. 자,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원하는 주제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바로바로 못 올리더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엄청나시네요. 엄청난 연애운이 들어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시기는요, 우선 상반기, 중반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연초 같을 때는 이제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애를 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랑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노력을 하게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봄,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썸 타는 사람도 많이 생기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딱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센스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호기심 많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술 계통, 디자인 계통, 이런 자유로운 직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그림이라던가, 약간 이런 쪽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연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연하는 아닌 것 같고요. 한두 살 정도? 아니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연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이분들께서는 뭐 패션 쪽일 수도 있겠네요. 옷도 굉장히 잘 입으실 거고, 아무튼 그런 분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분들에게는 잘못하면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어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네, 이거는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여러분들의 어장 안으로 부쩍 뛰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가 노력한 결과, 내가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본 결과, 결국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흥미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과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데, 자, 그런 말 있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주위에서 많이 꼬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시게 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이 사람과도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선택권이 막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과 연애하다 식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다가 별로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위에 다른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의 스타성은 높아지고 나의 자존감도 막 높아지지 않겠어요? 자존감, 자신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 자유롭게 살래 라면서 조금 자유연애를 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연애를 할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거기 심취하셨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약간 하반기 가을 겨울 들어가면은 아 다 필요 없어 나 일이나 할래라고 여러분들이 약간 현타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만나시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잡아서 연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택권이 나에게 여러 명이 있을지라도. 그 자유로운 인생 뒤에 오는 허무함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 이 많은 사람 놓쳤어 막 이러지 마시고요. 한 분 제대로 잡아가지고 연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1년도가요. 나의 열정을 불태우는 시기다. 나의 열정과 사랑을 불태우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매력은 뭐냐면은요, 약간 이거예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의존적인 성향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봤을 때 뭐 더 해주고 싶다, 보호본능 자극하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모성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딱 독립적인 모습,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라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이 굉장히 매력 어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뭐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던가 뭐 이렇게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 뭐 내숭을 떤다던가 뭐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 삶 그냥 소중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약간 그런 모습에 상대방 분들이 의존적이지 않은 모습에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애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제 꿈꿔왔던 그러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들 주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라던가 내가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 결혼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뭐다? 자, 열정적인 사랑하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고 미래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붙는 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 카드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딱 끝나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스타 카드가 나와가지고 내가 또 굉장히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다른 선택지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괜찮던 이 사람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연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뭔가 살짝은 위태위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흔히들 연애하면 굉장히 잘생겨지고 멋져지고 뭔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뭐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꼬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놓쳐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꽤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도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현명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볼 때 그냥 금사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스타일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찾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고 내가 한 단계 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던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좀 놓치게 되면은 그 빛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정을 불태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행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나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 이런 인생 나쁘지 않네? 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거기에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뭐 단기간에 만나고 끝나고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시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다? 일만 하는 신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2021년도는요. 누군가 이런 모습에 반해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더 빛나는 거. 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많은 이성을 거느리지 않아도 그냥 그거 자체로 내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빛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정된 상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텐데 약간 누군가를 만났는데 살짝은 위태로운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약간 이런 거죠. 나 인기가 많지만 하지만 나를 알아봐주는 너를 선택했어.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초반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여름? 늦봄이나 여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 만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한 4, 5월? 3월부터 5월 사이 요즘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 만나시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고 원하는 주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저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께서는요, 왠지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알던 사람으로부터 자, 이 사람은요, 나를 항상 여유롭게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우리 둘의 관계는 굉장히 즐거운 관계로 보여집니다. 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네, 이렇게 스스럼이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뭐 친구에서 연인으로라던가 아니면 동료에서 연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이 관계를 뭔가 규정 지어 놓은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쩌면은 이게 짧게 보면 뭐 썸인 관계가 이제 발전해서 연인이 되는 관계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 동료라던가 친구라던가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연애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앞에서 뭘 하는 분은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약간 날 찔러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썸인데 썸 같지 않은 사이라던가? 뭔가 좀 친구보단 가까운 사이인데 애매한 사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이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새로운 시작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조금 이게 뭐 설레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조금은 믿음이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익숙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좀 절제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썸도 그럴 때 있잖아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사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관계가 이제 절제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는 뭔가 끊어진 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루어지려다 만 사이. 라던가 애매한 사이, 네, 그러한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관계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이 되고 뭔가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를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잖아요. 우리는 연애한 사이니까 만나는 건데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 관계를 창조를 해야 해요. 예, 그런 관계의 연애를 하시게 될 거고,
그동안은 내가 절제했어요. 그냥 우리의 감정 더 넘쳐봤자 이거 뭐 어쩌지 못하는 관계잖아요. 예. 근데 이 관계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 관계 아니었어. 약간 그냥 선을 지키는 관계인데 갑자기 선을 넘어온다던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옛날 농담 그런 거 있잖아. 뭐 언제까지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면 서로 결혼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절제하고 있다가, 뭐지? 쟤 나한테 관심이 있나? 네, 이렇게 되는 사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음, 다르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약간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쩡거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네? 예, 사라졌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이렇게 짜잔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예. 이 카드가 잠깐 안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잠깐 이별을 했던가 조금 애매하게 끊어진 사이 그렇게 보여져요. 뭐 싸워서 끊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연락하던가 친구 사이에 특히 그 이성 친구랑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얼쩡거리던 애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친한 친구니까 바쁜가 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의 의도를 내가 모르겠네. 예, 약간 날 헷갈리게 한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태양 아래에서 나한테 막 손 흔들면 내가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달빛 아래서 내 뒤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알 수 없죠. 예, 뒤에는 나도 알 수 없고 앞에는 나도 너를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살짝 애매하게 저 사람 속마음은 뭘까라고 여러분들께서 헷갈리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제 뭐야 왜 이렇게 헷갈려 라면서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관계는 뭔가 끈기가 필요한 관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얼쩡됐다가 아닌가 하고 잠깐 돌아섰다가 다시 온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친구 사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이성 친구 사이인데 좋았다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상해. 그럼 잠깐 연락을 끊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나는 너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내가 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가 조금 완성이 안 된 사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잠깐 떠나서 뭔가 자기가 준비를 하고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 이제는 너한테 들이댈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그전에는 내가 좀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살짝 간만 보고 떠보다가 아니야. 이제 나는 너한테 올 거야 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은 뭔가 갇혀서 왔다. 갇혀서 왔고 이 관계를 열심히 헤쳐나갈 의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떤 남자가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이 남자가 원래는 부유했던 남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이렇게 시험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살짝씩 관계가 있었다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시험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났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이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온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밍이 맞아요. 네. 과거의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다가 타이밍이 맞는 거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께 선물을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선물이야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나에게 맞는 사람 보내주세요 라면서 기도하고 뭐 요청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찾던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 행운 같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안하고 저 사람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행운의 발발굽,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죠. 선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끔 이런 카드 나오면은 이 사람 자체가 그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만날 때마다 선물 주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상대방이 조금 로맨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되게 로맨스를 요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 사이일 때는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 저 사람 만나면 되게 가정적이겠다, 자상하겠다, 뭐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만 보지 마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뒤에서도 되게 섬세하게 다가오잖아요. 섬세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잠깐 뭘 하고 오겠대요. 근데 이것도 되게 로맨틱하게 지금은 꽃 하나 들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카드는 이렇게 보여져요. 일반적으로는 뭐 잠시 안녕이라고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게 전쟁에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잠깐 갔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잘 돼서 돌아오시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빛 아래 로맨스도 그렇고 뭔가 어떻게 잘못 보면은 되게 음흉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되게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로맨틱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자분이건 남자분이시건 간에 그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만남을 하시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 카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으로 인해서 조금 삶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시면 전 놓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애운 좋으시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원하는 주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번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쁘게 잘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 5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은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연애 시작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삶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도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우선 삶의 방향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네, 이런 거를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나 자유롭게 잘 살았는데 오늘 되게 외로운 거예요. 주위를 봤더니 나만 아무도 없네?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 나를 스쳐갔던 인연들,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상대방이 나를 또 그렇게 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뭐 여행을 다니신다던가 돌아다니신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여러 사람 만난다던가, 네, 이러한 기회가 이제 연초 정도에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월 정도까지?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 운명의 상대를 좀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상대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상대방이 자유로운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운명의 상대를 만나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데 조금 운명의 상대니까 우리 당연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속되기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께 다가가기 위해서 되게 쿨한 척 하시면서 이 사람께 다가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예,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이 조금은 자유로운 상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매여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면서 조금 도전하시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그림자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갇히는 거죠.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잘 만나다가 또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또 가을 겨울 되면 다시 외로워지고 예,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뭐가 시작이 됐어요. 되게 신나요. 신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뭔가 좀 내 마음이 시려요. 예, 이런 게 조금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조언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크게 뜨고, 자, 불을 켜고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괜찮은 사람인지.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정된 장소가 아닌 여행지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연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겁다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데려갈 것인지,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주고 저 사람 숟가락 갖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잡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면서 넘기면서 만날지, 이러한 방향 설정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해맑고 밝고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의 유형은요,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속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 왔을 때 밥만 먹이고 보낼 생각을 해야지 밥 먹이고 뭐하고 같이 뭐 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 사람은 또 자유롭게 떠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방목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상대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은 조금 자유로운 영혼인 분들과 엮일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게 이 사람 상대방 분들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람 만나는 순간 나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만 자유로우면 나도 자유롭다 이러면서 조금은 놓아버리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이 비슷한 두 분끼리 만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로워지는 과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해 이슈는 상대를 잘 만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꽂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약간 그 순수한 사람들이 매력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뭔가 목적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순수하고 해맑으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약간 구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잘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도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뭔가 되게 이슈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유로운 영혼의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뭔가 프리랜서 직업이라던가 조금 프리하신 분들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쨌든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영혼들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구나 라면서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태로 가셔야 되고 괜히 뭐 이 사람이 다가왔다가 갔다 뭐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고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늘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꽂혀서 마음고생 조금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방향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분보다 더한 왜 그런 게 있죠. 그 상대방이 조금 사차원인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빗대어서 보면 여러분들은 더한 사차원. 네. 그래서 상대방 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약간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이게 서로 비슷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죠. 뭔가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하면 우선 지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그래, 네가 좀 철이 없구나. 뭐 몇 달은 좀 철 들겠지. 막 이러면서 넘기시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약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이고, 너 좀 하찮구나. 근데 그래, 너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너 좀 놀아봐. 근데 너 깨닫게 될 거야. 라면서 방목하시고 약간 요렇게 하시게 되면 괜찮아요. 예. 근데 괜히 막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던가 하면은 여러분들 힘들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좀 카드들이 살짝 예,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 듣는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면 나는 더 자유롭게 지내시면서 상대방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외로워질 수 있는데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때면 그래 나도 자유롭게 놀래 라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자유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021년도 여러분의 연애운 자체는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서 방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운명의 상대는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과 계속 얽힐 수 있고 조금 그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자유롭게 살다 보면은 내가 또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방목하셔가지고 내 운명의 상대를 잡아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분들이었죠? 여러분들 연애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클로징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는 이 선카드처럼 해맑고 밝게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희망찬 연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울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저 다른 리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